네, 안녕하세요. 마크베이스의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크베이스라는 CGL-D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마크베이스라는 CGL-DB는 여러 영역 중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영역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첫째, 전체적으로 글로벌 IoT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 즉 CGL-DB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얼 Io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서 이제 마크베이스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사용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X 시대라고 하죠.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스마트 홈,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등등 모든 영역에서 스마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총칭하여 스마트 X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X의 특징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특징은 이 바로 센서가 있고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저희는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여러 마켓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이긴 합니다만, IoT 디바이스가 2025년까지 약 750억 개로 이렇게 폭증할 것이라고 지금 다들 발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가트너 자료인데, 가트너가 매년 10가지 전략 기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발표된 기술을 보시면 인텔리전스 띵이라고 띵에 관한 기술이 이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띵에 대한 기술은 2018년, 19년 매년 지금 중요한 기술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제 클라우드 투 더 엣지라고 해서 엣지 관련된 기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가서는 이제 스마트 스페이스라고 스마트란 관련된 기술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향을 보면 결국 IoT, 즉 띵이 만들어낸 IoT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제 엣지 컴퓨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초연결, 초지능화를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표는 2020년도 전략 기술인데요. 여전히 인파워드 엣지와 오토노머스 띵 해가지고 엣지와 띵에 대한 기술은 계속 주요 기술로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dbengines.com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트렌드를 발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24개월간의 어떤 종류의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입니다. 즉 2018년 중반부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어떠한 카테고리의 데이터베이스보다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CGL-DB라는 것들이 글로벌리는 굉장히 지금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점점 이런 CGL-DB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CGL-DB란 무엇이냐? 일단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CGL-DB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GL-DB는 줄여서 TSDB라고 하는데요. 먼저 CGL 데이터가 뭐냐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GL 데이터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데이터입니다. 제일 생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주식 스탁 프라이스죠. 주식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 단연간의 어떤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주식의 등락을 가지고 어떤 추세를 예측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주식 가격 이런 것들도 CGL-DB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상으로서는 우리가 요즘 데이터 센터도 많아지고 각 기업의 어떤 서비스에 보면 램로그라든가 또는 CPU, 메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집하고
저장한 다음에 시계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 매트릭이라고 하는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때도 시계열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자동차에서도 보시면 센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공장에 있는 설비나 장비 또는 로봇 이런 파일들에서 많은 센스 데이터들이 부착돼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게 끊임없이 시간 순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데이터 특성들 중에 대부분 정형 데이터입니다. 로그 메시지 같은 경우는 반정형 데이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어떤 정형 데이터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데이터 입력이 대부분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입력하고 나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사실 위변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거의 없고 삭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ID나 센스 ID겠죠. ID나 이런 상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시간 순에 따라 가지고 끊임없이 데이터가 발생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때도 어떤 시간을 키값으로 해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많이 생성된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RDB나 어떤 하둡이나 다른 솔루션들로 하기에는 어떤 저장 성능이나 조회 성능에서 더 빠른 성능을 요하다 보니 타임 시리즈 DB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이 타임 시리즈 DB는 보시다시피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데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십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스케일러비티를 즉 노드를 확장해서 증가하는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편리한 함수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타임 시리즈 DB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dbengines.com에 가면 각 랭킹도 표시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로서 글로벌리 가장 유명한 타임 시리즈 DB는 인플럭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지금 인플럭스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타임스케일이나 크라테, 드루이드, 프로메테우스 아마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종류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마크베이스라고 하는 저희가 유일하게 타임 시리즈 DB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저장하고 타임 시리즈 DB를 해서 뭘 하고자 하느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과거에 무슨 일이 특정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때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로 쓰이고요. 그리고 현재 실시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또는 어노멀리 디텍션이라죠. 비정상값에 대한 인지를 한다거나 그리고 인지된 것을 관리자에게 알람을 주고 노티피케이션 해주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예지 보존이라고 하죠. 프리딕티브 메인텐스에서 설비의 어떤 다운타임을 미리 예측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영역, 즉 인더스트리얼 IoT라고 하죠. 이 IIoT 영역에서 현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기존에는 이 OT 영역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OT와 IT가 서로 나눠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 설비에 바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OT 영역과 그리고 IT 부서의 영역에서 발생한 이 데이터들이 서로 융합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추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OT에서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를 전부 다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런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어떤 센스나 스캔 레이트 관점에 봤을 때 현재 처리 능력 수준보다 스마트 팩토리 시대가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결국 이런 데이터들은 센스 개수나 또는 센스의 샘플링 레이트나 또는 저장 기간, 이 세 가지 축에 의해서 데이터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산술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센스 개수가 1000개고 100ms 스캔, 즉 초당 10번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보고 한 데이터의 레코드 사이즈가 약 40바이트라고 보면 하루만 저장해도 9억 건의 32GB가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1년 동안 저장하게 되면 약 3154억 건의 11TB나 됩니다. 엄청난 데이터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기존의 솔루션으로 원활하게 다룰 수 없다 보니까 타임 시리즈 DB라는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나보는 고객들의 리얼한 프로블럼인데요. 고객들은 설비에 바로, 즉 엣지라고 표현하죠. 엣지단에 어떤 엣지 디바이스를 부착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엣지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장비가 굉장히 소형 장비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나 뭐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메모리나 CPU나 스토리지 사이즈가 제약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임베딩해서 처리하고자 하다 보니까 기존의 뭐 MySQL, 포스트그리나 또 카산드라 등등의 오픈소스류들이 이러한 소형 장비에 임베딩돼서 원활하게 퍼포먼스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레벨, 즉 대기업에 가게 되면 엄청난 데이터 사이즈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P사의 아벤 공정에는 하루만 하더라도 1TB의 데이터가 생성되고요.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 센서를 하는 기업에서는 초당 1500만 태그, 즉 약 1500만 건의 데이터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삼성의 웨이프 공정에는 1년에 약 4조 4천억 건의 데이터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현재는 오라클의 엑사 데이터나 하둡을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비용 문제나 또는 복잡한 프로세스 문제나 또는 전문적인 운영 인력 문제 등등, 그리고 성능이 그렇다고 아주 빠르지 않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현장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은 파일로 저장하고 있다가 문제가 없으면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분석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모아야 되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센싱 능력이 좋아지면서 스캔 레이트도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센스 개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장해야 될, 즉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지 보존을 하려면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 기간이 아주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해야 될 데이터 기간이나 용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분석 대상 범위도 점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오픈 소스류를 이용해서 적용하고자 하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기술 지원 이슈라든가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기업에서 설 수 있는 제품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어떤 이런 IoT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어떤 요구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고속으로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속으로 입력한다는 게 초당 10,000건, 10만 건 수준이 아니라 수십만 건, 나아가서는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량이 많고, 그리고 서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센스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어떤 스키마 구조도 지원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시결성 데이터를 빠르게 조회할 수도 있어야 되고, 실시간 통계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이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이나 HA를 지원해야 되고요. 또는 엣지 레벨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소형 장비에 인베딩 될 수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지원하고 있었던, 즉 RDB, 흔히 아시는 RDB들이 지원하고 있었던 이런 SQL을 지원하는 것들이 기존 개발자의 지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개발 편의성이나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품적 요구 사항을 다 충족하는 이제 제품이 되어야만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크베이스는 이러한 어떤 IIoT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마크베이스는 표방하는 바가 데이터베이스 for thing입니다. 즉, thing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고요. 주로 사용되는 영역이 스마트 공장의 설비에서 발생하는 센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분석하는 CLDB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다룬 데이터들은 휴먼 데이터, 즉 사람이 만드는 데이터가 아니라 센서나 이런 기계들이 만드는, 즉 머신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들을 분석 시스템 또는 BI 솔루션 또는 ISV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솔루션이나 또는 관리 솔루션을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인 쿼리를 SQL 쿼리를 통해서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계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영역에 계시는 분은 이 그림이 익숙하실 텐데요. 스마트 팩토리 영역이 없으면 L0 영역이 이제 생산 설비가 되겠죠. 센스나 액추에이트 같은 생산 설비가 될 것이고, 이런 센스들을 제어하는 제어 설비가 이제 L1 영역이 될 겁니다. PLC나 뭐 HMI, 스카다 영역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장하는 영역이 L2 영역이고, 기존에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즉 RTDB, 파이나 히스토리안 등이 설비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영역이 이제 L3 영역이 될 것이고, L4 영역은 분석 솔루션들이 될 겁니다. 보시면 이제 L0부터 L2까지는 OT 영역이고요. 그리고 L3와 L4는 IT 영역인데, 기존에는 이 영역이 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런 영역들이 서로 융합해서 실시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보고자 하는 니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크베이스는 현재 L2와 L3 영역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아가서는 L4 영역인 분석 영역까지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크베이스는 크게 세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어떤 소형 장비에서 동작하는 엣지 에디션이 있고요. 싱글 서버에서 동작하는 포그 에디션이 있고, 멀티노드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한 클러스터 에디션 세 종류의 제품군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엣지 에디션은 보시다시피 라즈베리 파이 3나 4, 그리고 라떼 판다 또는 엔비디아 제선 같은 이런 소형 디바이스에 인베딩 돼서 동작을 합니다. ARM이나 아톰, X86 등등 다 CPU를 지원하고 있고요. 초당 수천에서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제선 같은 경우에는 초당 한 20만 건 정도 데이터 저장이 가능합니다. 포그 에디션은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많이 판매해서 고객들이 사용하는데, 단일 장비, 즉 단일 서버죠. 단일 서버에서 동작하고 초당 수만 건에서 수십만 건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합니다. 리눅스와 윈도우 64비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주로 자체적으로 어떤 분석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ISV 분들이 고성능 CLDB를 필요로 할 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클러스터 에디션은 아시다시피 이제 멀티 노드를 지원하는 구조고요. 분산 저장, 분산 쿼리하고 HA나 스케일 아웃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노드 증가에 따라 가지고 성능도 향상할 수 있고, 클라우드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크베이스가 어떤 면에서 다른 솔루션 대비 뛰어나냐,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마크베이스는 기본적으로 RDB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마크베이스를 만드신 분들이 RT베이스라고 해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죠. 이런 RDB를 10여 년간 개발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만든 제품이고요. 그러다 보니 RDB 기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 RDB 기술이 많이 적용되어 있고요. 플러스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빅데이터 기술도 같이 접목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크베이스는 RDB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서 양쪽의 장점을 모두 흡수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초고속 데이터 입력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량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량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인덱스도 필요한데 인덱스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노드 클러스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에서는 지금 수십 가지의 이미 특허들이 추론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센스 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인덱스 차이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기존의 RDB들은 트리 기반의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트리 기반의 인덱스는 데이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밑변이 삼각형의 밑변이 점점점 넓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 트리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만든 트리에서 특정 영역의 데이터를 검색할 때도 검색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즉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 입력과 검색 성능이 선형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트리 기반의 인덱스는 이런 동일하게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마크베이스의 태그 테이블의 인덱스 기술은 인메모리 타임 레인지 인덱스이고 파티션 기반입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 그리고 센스 단위의 파티셔닝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간 범위의 특정 센스에 대해서 데이터 검색을 할 때 조회해야 되는 범위가 빨간 삼각형처럼 아주 작은 범위만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가 많아지더라도 입력이나 또는 검색 성능 저하가 아주 미비하게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처리 기법 자체가 기존의 RDB랑 마크베이스는 아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입력이나 검색 성능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4가지 특화된 테이블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기반의 테이블도 있고 디스크 기반의 테이블도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저희 쪽에 어떤 매뉴얼 사이트나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휘발성 데이터를 다루는 볼라타일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기준 정보를 다루는 룩업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로그성 데이터 또는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다루는 로그 테이블이 있고 센스 데이터, 스마트 팩토리에 특화된 센스 데이터를 다루는 태그 테이블 이렇게 4종류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요건 각각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PC라고 해서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시거나 또는 서버를 다루시는 분들은 아마 TPC-H 또는 TPC-C 이런 것들이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저희 TPC-X IoT라고 해서 최근에 IoT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벤치마크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TPC라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21개 회원사가 있고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국내에는 TTA가 현재 회원사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TTA와 함께 작년부터 TPC-X IoT란 벤치마크의 어떤 성능을 측정했고 여기서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의 성능으로 인정을 받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어떤 성능과 표준 DB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 2, 3위가 모두 마크베이스인데요. 즉 3번에 걸쳐서 측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시기에 퍼포먼스 탭인데 IoT-PS라고 나오는데 4위 한 레노버가 약 74만인데 비해서 현재 저희가 248만으로 월등하게 앞선 속도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좋은 장비를 써서 하드웨어 좋은 장비를 써서 성능을 올리면 되지 않겠냐는데 옆에 프라이스 대 IoT-PS에서 어떤 성능을 내기 위한 어떤 성능 가격도 같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요. 즉 가격이 낮을수록 더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4위인 레노버의 성능은 약
0.26달러인데 저희 1위 한 건 0.18달러, 즉 낮은 사양의 서버, 즉 저렴한 하드웨어에서도 더 높은 성능을 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크베이스는 글로벌리 TPCX IoT라고 하는 벤치마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현재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인된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크베이스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지업체인데요. 이 IoT 플랫폼이라고 해서 제지 공정 내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받아서 에너지 절감도 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OPC-DA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른 RDB에 탑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저희 마크베이스를 활용해서 OPC-DA로부터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마크베이스를 적재하고 그 데이터를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멘트 회사에서 시멘트 공정에서 품질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마크베이스를 도입한 사례입니다. 시멘트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연속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 공정마다 품질 데이터들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마크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그라파나라고 하는 오픈소스 대시보드 툴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MS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수집 주기를 15분 주기로 했는데도 원활하게 데이터 수집이 되지 않아서 마크베이스를 활용한 경우 초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이 가능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검사하는 회사인데요. 리튬이온 배터리 품질, 즉 각 테스트기가 셀이 32개가 있습니다. 이 각 셀마다 품질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걸 키사이트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저희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태그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존의 RDB를 사용하던 걸 윈백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제약사 스마트 팩토리 적용한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인픽스라는 파트너사와 함께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웨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인픽스가 가지고 있는 분석 UI 솔루션이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비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런 레가시 시스템과 연동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솔루션, 즉 레가시 연동된 분석 솔루션으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영역인데요. 이건 팩토리가 아니라 도시에 CCTV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CCTV 약 1,500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인텔리빅스라고 하는 영상 분석 시스템에서 저장을 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제 요원들이 관제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객체 데이터와 이벤트 데이터를 별도로 뽑아서 마크베이스에 저장하고 역시 그라파나라는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통계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하고, 즉 이 거리에 몇 명이 지나갔고 또 자동차가 몇 대 지나갔고 이런 데이터들을 모니터링 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전 세계에 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배에 보면 선박의 엔진에 많은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고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배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위성통신을 통해서 관제실에 있는 마크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관제실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기술 지원이나 유지 보수나 장애 처리를 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십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인플럭스 데이터랑 저희가 BMT를 했는데 인플럭스 데이터보다 저희가 기술력이나 어떤 기술 지원 측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서 저희 제품이 활용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하둡 에코시스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보니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전문가도 확보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성한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바꾸어 드렸습니다. 즉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양한 하드웨어 어떤 그런 시스템들 다 호환성을 맞춰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마크베이스 하나만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 소스가 여러 개 있더라도 그 각각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데이터는 파이썬이 됐던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됐던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쉽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아키텍처가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크베이스가 어떤 관련된 기술 지원과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없더라도 쉽게 이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엣지 컴퓨팅 영역인데요. 어떤 설비들이 여러 대 있을 때 그 각각의 설비마다 엣지 디바이스를 부착해서 1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 수집된 데이터를 다시 중앙의 어떤 서버에, 즉 저희는 포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즉 센서들이 각각의 설비마다 이렇게 각 설비마다 엣지 디바이스와 마크베이스가 탑재된 탑재된 엣지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수집하고 1차적으로 모니터링이나 알람이 발생하면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다 포그인 중앙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만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저희가 복제해서 다시 중앙 서버에 수집해서 이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마크베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엣지 디바이스 또는 싱글 서버, 나아가서는 클라우드 환경, 어느 영역에서도 저희 세 가지 제품을 이용해서 모두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크베이스가 왜 나왔고 그 이면에는 CGL-DB라는 것들이 있고 그런 CGL-DB가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 현재 트렌드 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스마트 X 시대가 되면서 센스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이런 데이터들은 잠깐 저장하고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다 버리던 데이터들인데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서 뭔가 더 예지 보존도 하고 분석도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자 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클라우드에 올려서 저장하게 되면 네트워크 레이텐시 문제나 클라우드 비용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엣지 영역에 일부 저장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클라우드로 올리는 이런 엣지 컴퓨팅 기술도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센스 데이터는 기존의 어떤 RDB나 하드비나 이런 솔루션들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베이스, 즉 CGL-DB라는 것을 활용해서 저장하면 훨씬 더 잘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마크베이스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국내 자체 기술입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센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필요로 하는 가장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휴먼 데이터라고 하는 인사나 재무 이런 데이터들은 기존의 오라클이나 MS SQL 즉 RDB로 저장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머신 데이터 즉 센스나 설비에서 발생하는 이런 머신 데이터 또는 CGL 데이터들은 마크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도 저렴하고 성능도 훨씬 잘 나오고 TCO 관점에서 훨씬 더 낫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크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마크베이스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 영업분들이나 기술 지원하는 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크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